네, 콜드브루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드브루. 네, 더치커피는 찬물을 사용하여 장시간에 걸쳐 커피액을 추출해낸다. 왜냐하면 차가운 물이니까 커피가 잘 안 녹아서요. 분쇄한 원두에 차가운 물을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천천히 떨어뜨려서 서서히 커피액을 추출하는 거예요. 기원으로는 네덜란드 선원들이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맛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배에서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게끔 고안되었다는 설, 그리고 인도네시아 로부스타 커피의 쓴맛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를 추출하면 쓴맛이 더 잘 우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쓴맛을 최소화하려면 차가운 물에 우려내면 좀 그 쓴맛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쓴맛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이 차가운 물인데 불이 없어서 뜨겁게 끓일 수 없는 상황에서 물하고 커피만으로도 쉽게 커피를 만들 수가 있고요. 뜨거운 물에 우린 거는 향이 뜨거운 물에서는 막 발산이 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콜드브루는 찬물에 우린 거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또 숙성이 어느 정도 될수록 맛의 풍미가 더해지고 신맛과 쓴맛보다는요, 커피의 고소함과 단맛이 더 극대화되는 워터드립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커피 추출 도구가 없어도요, 커피 알갱이만 있어도 이 알갱이째 그냥 물에다가 병에다가요, 알갱이를 담고 찬물을 넣어서요,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물이 커피 물로 우러나요. 그래서 그렇게만으로도 찬물에 우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더치커피는 처음에 찬물에 우리기 때문에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그랬었어요. 더치커피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쯤, 카페인은 뜨거운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찬물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카페인은요, 뜨거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물하고 커피가 접해지는 시간이 길수록 많이 추출이 되거든요. 이 더치커피는 그런 의미에서 물의 온도는 낮지만 커피하고 물하고 접해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카페인이 추출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이게 이 콜드브루, 요크루트 아주머니들이 판매를 하시면서 큰 히트를 친 건데요. 이 콜드브루 여기에 보면요, 카페인이 뒤에 적혀 있는데 170ml의 카페인이 77mg 정도, 꽤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요거 보면 이게 더치커피 추출하는 도구예요. 콜드브루 추출하는 도구. 그 세균 커피다라는 말이 논란이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요 중간에 동글동글한 요 관 있죠. 여기에 요 관이 세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관의 세척이 좀 안이해졌겠죠. 요 세척을 잘 안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균이 좀 검출이 되었었던 그런 사건이 있고요. 이게 여름철에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요 위에 부분에요, 곰팡이가 하얗게 슬기도 해요. 요 커피를 담아 놓은 요 위에 부분에. 그래서 세균의 번식을 좀 잘 주의해 가면서 추출을 해야지 되는 도구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거는 이런 점들이 전부 다 개선되어서 추출 도구들이나 아니면 환경이 관리되어서 시판되고 있죠.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몇 밀리그램의 카페인이 들어있을까요? 식약청에서 성인 하루 권고량으로 400mg의 카페인을 제시를 해 주었잖아요.
너무 카페인을 많이 마시게 되면 두통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불면증,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 제가 전번에 설명해 말해줬었죠. 카페인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에 목숨까지도, 그리고 구토를 했었던 친구 얘기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식약청에서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라고 400mg 정도까지 권고량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커피 몇 잔 마시면 400mg일까요? 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두 잔이면 300mg, 그러면 세 잔 하면 벌써 하루 권고량 400mg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나이트로 콜드브루라고, 이 콜드브루를 활용한 음료에는 몇 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24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더 많이 들어있죠. 네, 24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이런 카페인 함량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카페인 얼만큼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손쉽게 집에서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콜드브루 제조기도 나왔어요. 아까 전에 그 관을 닦기가 불편했었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인데, 저도 집에서 콜드브루를 내릴 때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로 내려요. 자, 그리고 에어로프레스 한번 볼게요. 여기 에어로프레스. 이 에어로프레스는 주사기와 같은 피스톤 원리예요. 피스톤의 원리로 챔버, 여기가 챔버거든요. 챔버 내에 공기 압, 그리고 꾹 누르면 프레스, 꾹 누르는 프레스와 필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게 되고, 뜨거운 물을 담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손으로 압력을 가해서 고온, 고압에 고압으로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뭐지,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크레마가 추출이 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타레소는 에어로프레스의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 스타레소 추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중간에다가 커피를 담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중간에 필터 바스켓에다가 커피를 담고 뜨거운 물을 받고 이제 이렇게 피스톤의 원리로 힘을 주는 거죠. 눌러주면요, 아래 보세요. 커피 추출되고 있죠. 유리 잔에 크레마처럼. 이 크레마가 보이죠. 크레마처럼이 아니라 이 크레마가 보이시죠. 황금색 거품이 막 추출되잖아요. 네, 에스프레소. 이렇게 추출해서 집에서도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가 있는 간단한 제품이에요. 재밌는 제품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양한 추출 도구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동영상과 함께 봤는데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차, 벌써 10주차예요. 10주차 문제. 자, 여러분들도 이제 과제를 펼치시고요.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게 책에서는 몇 페이지냐면 155페이지예요. 다음 여러 가지 추출 방식 중 여과식 추출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과식 추출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책과 지금 좀 다르죠?
4번이 달인법이에요. 달인법. 요게 지금 잘못 나와 있네요. 달인법. 네.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이브릭. 아까 전에 우리 이브릭으로 추출하는 거 보셨었죠? 그게 이제 달인법. 그리고 2번 문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번의 답은 4번. 2번. 다음이 설명하는 추출 방식은 추출 용기 안에 뜨거운 물과 커피 가루를 넣고 일정 시간 접촉시킨 후 추출액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1번 침출법, 2번 달인법, 3번 진공여과법, 4번 가압추출법. 네, 프렌치 프레스 같은 침출법입니다. 프렌치 프레스 뭐였는지 다시 볼까요? 이게 프렌치 프레스죠. 여기 커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도 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커피가 우러나면 따라서 마셨었던, 네, 그게 침출법입니다. 다음에 3번 문제. 증기압과 진공여과 방식으로 추출하는 기구로 연출 효과가 뛰어나고 산뜻하고 깨끗한 맛의 추출 기구는 1번 모카포트, 2번 에스프레소 머신, 3번 퍼콜레이터, 4번 사이폰. 진공여과 방식, 그거는 사이폰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대회 월드 사이퍼니스트 챔피언십에 보시면 그 대회에 나간 친구는 밑에 할로겐으로 열원을 썼었죠. 할로겐으로 열원을 썼었어요. 다시 보면 이게 할로겐이요. 요 밑에 요게 할로겐으로 하니까 이게 더 불이 화려해 가지고 네, 요런 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4번 핸드드립이나 커피메이커 추출 방식으로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한 번 부어 가용성 성분을 용해시켜 추출하는 방식은 1번 드립 여과 추출법, 2번 가압 추출법, 3번 침출법, 4번 반복 여과 추출법. 1번 드립 여과 추출법이죠. 네. 카리타 같이 핸드드립 했었던 거, 핸드드립처럼 물을 한번 쭉 내려가지고 하는 거, 그게 핸드드립이나 커피메이커. 네, 여기 드립 여과 추출법.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5번 프렌치 프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기압과 진공여과 방식으로 추출하는 기구이다. 프렌치 프레스 다시 보여주면 요거죠. 요거. 네, 안 잊어버렸죠? 네. 프렌치 프레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증기압과 진공여과 방식으로 추출하는 기구이다. 2번 1933년 알폰소 비알레띠가 발명 특허를 냈다. 3번 아니죠. 1번은 사이폰이고 2번은 비알레띠가 한 거 모카포트죠. 3번 금속 필터 사용으로 커피의 오일 성분으로 인한 묵직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이거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망을 용수철 같이 이렇게 망이 있죠. 용수를 쭉 도는 것 같이 그 망으로 커피 가루가 아래로 위로 떠오르지 않게 꾹 눌러가지고 따라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핸드드립은 종이 필터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오는 커피의 지방 성분이 종이에 흡착이 돼서 지용성 오일 성분이 그 종이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금속 필터가 사용이 되니까 커피의 오일 성분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4번 에스프레소 분쇄보다 가늘게 분쇄하여 추출로 거르지 않고 음용한다. 이 4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이브릭에 대한 설명이죠. 이브릭 요거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에 커피 추출 기구 중
원두의 분쇄도를 가장 가늘게 해야 하는 기구는 1번 콜드 워터 드립. 이거 더치커피 말하는 거죠? 더치커피. 네, 더치커피 말하는 겁니다. 더치커피 어디 있었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볼게요. 더치커피 요거요. 그리고 더 흔한 거 요게 더치커피죠. 이게 더치커피예요. 콜드워터들이 2번 프렌치 프레스, 3번 사이폰, 4번 이브릭. 네, 이브릭이죠. 이브릭이 제일 곱게 갈아야지 돼요. 이게 제일 곱게, 프렌치 프레스 제일 굵게, 이브릭은 제일 곱게 갈아야 되고 프렌치 프레스는 제일 굵게 갈아야 합니다.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7번 콜드 워터 드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더치커피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2번 침출법 방식으로 진한 농도와 바디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침출법이 아니죠. 침출법이 아닙니다. 침출법은 프렌치 프레스, 담가 놓는 거, 커피를 물에 담가 놓는 거를 말합니다. 3번 커피 가루에 찬물을 한 방울씩 장시간 떨어뜨려 추출하는 방식이다. 3번 맞네요. 그리고 4번 고온 추출에 비하여 향기롭고 순하며 부드러운 맛의 특징이 있다. 네, 7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8번 하단 포트에 물을 끓여 증기압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은 어느 것인가? 네, 이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크레마도 어느 정도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 이걸로 커피를 추출한다고 한 거 뭐죠? 모카포트입니다. 모카포트입니다. 모카포트 이 중에 어떤 거예요? 네, 요거죠. 네, 요게 모카포트입니다. 9번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추출, 음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추출하는 거. 프렌치 프레스 여러분들 이제 다시 안 보여줘도 알겠죠? 1번 금속 여과망을 사용하므로 최대한 가늘게 분쇄한다. 2번 달인 방식이므로 커피와 물을 섞어 끓이면서 추출한다. 3번 침전물이 생기므로 끝까지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4번 추출 시간은 20에서 25초이다. 네, 1번은 금속 여과망을 사용하므로 최대한 굵게 분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틀렸고요. 2번은 달인 방식이 아니죠. 침지식, 침출식이죠. 달인 방식은 이불이기죠. 그리고 3번 침전물이 생기니까 끝까지 먹게 되면 커피가루가 딸려 나와서 입에 씹히게 돼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0번 침지식 추출기구로서 물과 커피를 용기에 넣고 끓이는 방식으로 터키에서 사용하던 추출기구는, 자 이제 여러분 요거예요. 답은 이브릭이죠. 이브릭. 에어로프레스는 뭐였어요? 에어로프레스 요런 식으로 생긴 거, 그게 에어로프레스죠. 네, 에어로프레스 피스토너의 원리. 에어로프레스 제가 이거를 안 드렸었구나. 이 에어로프레스 이거는요, 미국 회사인 에어로비의 앨런 애들러 회장이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이 회사가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커피를 만드는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에어로프레스를 만들어 본 게 지금은 이제 그 방식으로 다른 형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새로운 발명품 이렇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주사기처럼, 이게 주사기로 보면 돼요. 여기에 고무가 있어요. 고무. 그래서 꾹 주사기 이렇게 꾹 누르는 것처럼 여 중간에 여기 아래에다가 커피 가루를 담고요.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주사기 누르는 것처럼 꾹 누르면 이 아랫부분으로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에어로프레스 대회도 있어요. 에어로프레스 2016년 1위, 2014년 1위의 레시피예요.
레시피. 네, 원두를 몇 그램, 35g 쓰는 경우, 원두를 16.5g 쓰는 경우, 그리고 프렌치 프레스보다 두껍게 분쇄를 했었고, 이거는 프렌치 프레스보다 가늘게 분쇄를 했었고, 물의 온도도 다 다르고, 그리고 처음에 주어지는 물의 양도 다르고, 20초, 이거는 25, 뭐 여기는 뭐 75초, 뭐 20초 동안 저어주고 프레스를 30초 동안 눌렀고, 이거는 프레스를 75초 동안 눌렀고, 이렇게 각각 달라요. 맛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보시면 그 대회에서도 봤으면 그 몇 그램의 커피를 가지고 몇 초 동안 우리고 몇 미리의 물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면 커피의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와 이때가 다른 레시피로 1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10번의 답은 1번이고요. 1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커피 추출 방식과 추출 기구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여러분들 문제가 안 보이고 있네요.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달인법 사이폰이요? 아니죠. 달인법은 이불이기입니다. 달인법은 이불이기요. 이거 틀렸고, A 틀렸고, A 틀렸고, B 침출법 프렌치 프레스 맞죠? 이거 맞네요. 그리고 반복 여과 추출법 이불이가 아니죠. 퍼콜레이터고요. 가압 추출법 아니고요. 모카포트 아니고요. 모카포트 맞죠? 가압 추출법, 물의 압력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진공여과법, 이거 퍼콜레이터 아니고 사이폰이죠. 사이폰. 그래서 맞는 게 뭐예요? 11번에다 B 하고 D 하고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문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짧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guys, I'm Bo with Stumptown,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to make a magical cup of coffee using the AeroPress today. First things first, we're going to start with clean just off of boil water. We got our grinder, our little mini Porlex. We have our AeroPress, and we have our coffee. We're going to go ahead and load up our grinder here. Take the arm off, remove the top. We're going to use 17 grams of coffee today. The AeroPress comes with the spoon. The spoon is really nice. If you're level with the spoon or flush with the spoon, you have about 16 grams of coffee. Since we're in the wild today, we're just gonna have to eyeball it. We're not gonna use a scale. A little bit above the lip of the spoon is 17 grams. Go ahead and load your Porlex grinder. Being careful not to spill too many of the beans everywhere. Place the top back on. Put the arm on and start grinding away. Now this takes some time, so this is a good time just to look up to the stars or the sky and just enjoy the moment. Just enjoy the moment. Just enjoy the moment. Once you don't feel any more resistance, or you don't hear your coffee being ground up anymore, you've ground through all the coffee you've inserted. The nice thing about the Porlex is that it loads it right into the bottom half here. Take that off. And if you want to look at it, it's a medium to fine grind that we use for an AeroPress. Make sure and get that all back in here, because we need all 17 of those grams going in. Next thing we do is we're going to get our AeroPress ready to brew with. It comes in 3 pieces here. You have the plunger, you have the brew chamber, and then you have the basket that we're going to put the filter in. First things first, with the AeroPress, we're going to insert our paper filter. We're going to preheat and pre-wet throughout the process here. You're getting rid of the paper flavor here. You're also just getting everything heated up. So I like to heat the vessel that we're actually going to be brewing into as well.
Once you have your paper filter preheat and pre-wet, I go ahead and do the same with the brew chamber here. Just make sure there's no coffee or anything left over from the last time you made a cup of coffee. Go ahead and discard the water in your cup, and we're gonna get started brewing. Fix the filter or the basket to the bottom of your brew chamber. Place on top. We're gonna use these numbers here to keep us in line with what we're making here. So again, we're not using a scale. If you're at home, you can go ahead and use the AeroPress loader. If you're in the wild, go ahead and just dump your 17 grams in there. Since we have it with us, we'll use it. Load your 17 grams. Take the loader out. Now we're gonna fill this with water just to the number 4 here, which if you're at home and you have a scale, that's about 220 grams of water. We wanna do that within 10 seconds. So we start our timer. We hit it with water all the way to the number 4, making sure to hit all the coffee grounds. I like to spin it a little bit, make sure that we just saturate everything here. Once you get to that number 4, and again, that's about 220 grams of water, we're gonna stir the slurry. The AeroPress comes with this paddle. Go ahead and use this. Stir this guy up really well. Next thing we need to do is we need to place the plunger. Plunger goes in at an angle, and then that way we can pull up slightly, and that will create a pressure seal so the coffee's just brewing in the chamber there. We're actually gonna take this off. We're gonna stir that slurry one more time at 1 minute and 15. We'll uncap, we'll stir, and we'll start plunging. The great thing about an AeroPress is they're easy to pack. You can take them anywhere with you. They're great for home use, they're great for camping, they're great for, road trips. If you just dive into a gas station and get a hot cup of water, you can brew one right in the parking lot. Now that we're at our 115, we're gonna go ahead and remove the plunger. We're gonna stir that slurry one more time, and we're just gonna start plunging. Just plunge nice and even, slow and steady, some people say. This brew process should take us anywhere from 145 to 155 in time, and it's gonna yield us about 6 to 8 ounces of coffee. There's a number of ways to make an AeroPress. We just like this way, especially if you don't have the use of a scale, if you're on the road, doing a trip. Once you hear this hiss, the brew is over, and it's at 152. Another nice thing about an AeroPress is they're very easy to clean. You can take the basket off and just pop out the coffee grounds in the filter, and then it's already preheated for your next brew. You just need to make sure and get the coffee off of the rubber plunger, which can hold on to some of the grounds and some of the oils. Then you're left with your cup of coffee. Good luck. 네, 여기까지입니다.